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부명리 고구편 하권 기토의 기토 일간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해월기토 88페이지 해월기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해월은 겨울의 주입으로 한냉 수왕해짐으로 무토의 제방제수와 병화의 난조 생토가 있어야 하며 간목의 수설생화가 있으면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 설령 무토가 없더라도 간목과 병화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술토와 미토 중 한 글자가 있는 것이 좋다. 간목이 있고 병화가 없거나 병화가 있고 간목이 없어도 큰 발복을 이루지 못하며 병화가 있고 간목, 무토가 암장되어 있다면 의식은 족하다. 이때 경금, 신금, 임수, 계수는 무투간하는 것이 좋다. 임신시를 만나면 금여성 천을귀인에 자한 임수가 정제격으로 재물 걱정이 없고 부귀하다고 말하지만 신약하다면 전혀 반갑지 않은 하천명이 된다. 계유시 또한 문창귀인에 자한 계수의 식신생 편제가 되므로 길한 듯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다. 임신은 수시로 신자진을 이루고 재난풍파를 만들며 유금은 수시로 사유축을 만들어 일간을 도우게 하며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여 사업을 시키고 폐제시키는 성분으로 작용한다. 원래 정제격은 길성이라 하지만 기토 일간에게는 매우 불리하여 처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능멸당하는 삶이 될까 두렵다. 특히 해월에 유금과 해수, 축토가 일지가 되는 것은 더욱 흉하여 배성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이 돈을 쫓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 말에 해당되는 일간이 해월 기토에 이임수가 투출된 정제격으로 이임수는 기토를 능멸하며 따르지 않으며 오로지 무토를 좋아하므로 한마디로 돈과 여자, 처가 따르지 않는 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명이 되기 어렵고 부부 화목하기도 어렵지만 기미일주에 간목과 병화가 있고 임계수가 없으며 중화를 이룬다면 성품이 착하며 경제관념이 뛰어나 스스로 노력하여 부모덕이 있으며 초년에 유복하게 자라며 성실하다. 그러나 임신, 계유, 갑자시를 만난다면 단명할 것을 상징하며 현초, 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임수나 계수가 없고 무토를 만나면 친구, 동료의 덕을, 큰 덕을 입게 되어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며 살게 된다. 해수와 합의되는 임목과 묘목은 격하고 있어야 좋으나 합이 된다면 무력한 화기가 되므로 모친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묘일주는 배생의 인연이 불미하고 장애가 많으며 노력만큼의 소득이 나오지 않아 학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기사일주라면 부모가 상전하고 모처가 상전하므로 의지할 곳 없는 고와 같으며 해월에 기미일주 남자라면 부부 인연이 변하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그중 제일 길하여 기미일 병인시를 만나는 것이 좋으며 정묘시를 만나면 암장무집으로 불미함이 많다. 을해월은 화기를 생하지 못하는 을목이며 임수가 있다면 직업이 하천하고 남편과 자식의 단명이 염려되지만 화토가 유력하다면 상관없다. 정해월은 길하다. 이때 기미일에 병인시를 만나면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 기해월의 기토는 무해무득한 형제이다. 신해월 또한 무해무득하지만 병화를 빼앗길 염려가 있어서 항상 불안하다. 개해월은
흉신을 만난 것과 같아서 매사장애이다. 오로지 병인시나 갑술시가 도움이 될 뿐이다. 해수에서 갑목이 장생이라 하지만 물먹기가 끝난 계절이니 병화와 술미 중 한 글자가 아니면 고사목이 될 뿐이다. 목국을 이룬다 해도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병금은 목다 금결로 부셔지므로 정화로 탁기를 제거할 수 있으나 목다 화식에 꺼진 물로서는 병금을 재련시킬 수 없고 기토를 방조하지 못하므로 오로지 병화가 있어야 길하다. 자, 명식을 보시자고요. 갑신년 을해월 기묘일주가 의뢰시를 만났다. 갑신년에 을해일주가 을목은 해수가 사지로서 죽었고 갑목은 신금이 절지로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에 또한 을목이 갑목을 등락에 가버려서 완전한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 기토일간이 기묘로 와서 이 갑을목에 록군 통군처 작용을 시켜주며 이 묘목 한 글자로 인해서 해묘합 하면서 미토를 또 불러와 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기토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종사할 격으로 이 갑목은 거리가 멀어서 의지할 수 없고 을목을 의지하는 상태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요. 자기 태신약에서 종하지 못한다면 비참한 운명이 되지만 이것은 그러한 상태가 아닌 종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길해졌다 그래요. 그러나 해월에는 여기에서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따스하게 해줘야 하는데 비록 종살객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해묘가 합을 하면서 미토를 불러와서 미토의 따스함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해월기토가 극히 신약하여 목기에 종하는 종살객이다. 두 개의 을목은 동주사에 죽었으며 동주절에 있는 간목에 등락해갑하여 죽어 있는 간목과 같다. 두 개의 을목 또한 해수를 목기에 끌어들여 고사목으로 앙성한 가지만 무성한 객이다. 두 개의 해수가 격하고 있으므로 사화를 도충하여 주우하지 못하지만 미토를 불러와 목기에 뿌리가 되고 있다. 묘하게도 일지묘목에서 두 개의 해수가 감싸 안고 붙어 있으므로 바닷물에 잠긴 묘목은 습목으로 죽어가는 형국이며 그것도 두 개의 을해가 기토를 포위하여 고사시키는 격이다. 사주가 이처럼 형성되면 종격이라 해도 발복이 쉽지 않으며 일평생 병고에 시달리게 된다. 월일지 해묘합에서 묘신이 근접하여 암합 원진이 발생하고 의뢰시를 만나면서 해자영에 미토를 불러와 을목에 숨겨둔 처 재물이 되며 목기의 뿌리가 된다. 이처럼 형성되면 애정 번뇌가 발생하고 자식들의 신상 이병수와 처성의 유산 낙태가 있으며 배달한 자식들이 있게 된다. 월지 해중 입수가 부친이며 월간 을목이 모친이 되는데 서로 간에 사신이 동함으로 부친과 모친은 당주 결혼전으로 사별하게 된다. 당주의 육신인 묘목에서 두 개의 해수가 합되어 오므로 두 여자를 만날 수밖에는 없으며 두 여자는 당주와 기임탁수 관계이니 참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나 전생에서부터 연결되었기에 풀고 가야 하는 숙명이다. 그러면서도 한이 쌓이는 것은 두 여자 모두 당주 외에 남자를 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당주를 놀이개로 데리고 놀다 폐제시키고 날아갈 여자라는 점이다. 또한 두 여자는 서로 간의 악연 관계로 복음잡초와 자아형으로 서로를 헐뜯고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 형상이다. 월지해수 첫 여자는 타 남자와 동거 중에
간목 자식을 낳았고 헤어지면서 간목 자식을 그 남자에게 보냈다.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여 당주에게 일남일녀를 낳았으나 애전 일이 발각되어 서로 정이 떨어져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당주는 시지, 해수, 을목 자식이 있는 여자와 재혼하게 되었지만 후처는 전 남편이 자식의 아버지라는 핑계를 대고 본 남편을 그리워하며 전 남편과 외정하는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또 후처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생의 업인들을 현상계에 풀고 가야 하는 숙명이 누구에게나 있으나 남겨진 두 자식들, 이제 다시는 결혼하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읊조리며 오늘 또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모두가 업인 인과인 것을.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문제가 커도 너무 컸다 그래요. 이 간목은 등락의 갑으로 완전히 서로 간에 자멸을 해버렸고, 또한 기토 하나를 놓고 양쪽에서 기토가 을목이 기토를 사이에 두고서 있는 그러한 을해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갖다 이렇게 큰 문제다. 그러면서도 해묘미를 또한 이렇게 해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그래요. 자, 이것은 필자의 사주인데 한번 이렇게 해서 풀어보자고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신 분은 그냥 알 것이다 그래요. 기해년 을해월 기해일주이다. 무진시를 만나니 해월에 오로지 있어야 하는 병화가 없다. 그러나 해가 자영을 해서 자영을 하면서 사화를 불러왔다 여기에. 그래서 이 사중 병화가 모친이 되는데 이 사화와 진토가 공망이기 때문에 빈 젖꼭지 물고 있는 형상으로 인수, 의식주, 내 공부해서 먹고 마시는 성분, 그리고 나의 인생 무대인 무식상이다. 무식상에서 사중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을 쓴다 그래요. 그것이 인생 무대다. 그러니까 사중병화, 공망대에 있는 하늘의 진리, 사중병화를 사용을 해서 나의 인생 무대는 경금인데 이 경금 또한 공망에 경금이 숙살지기 기운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성분의 새로운 진리, 진법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중병화, 공망되어 있는 비어있는 그 병화를 요 무토, 사중무토, 공망이 되어 있는 태산에 공망이 되어 있다. 공망이 되어 있는 높고 높은 태산에 이 무토에 의지를 한다. 그래서 모두 다 필자의 공부는 공망대에 있는 하늘의 진리, 진법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그 진리, 진법을 경금으로 써먹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것이 귀중한 공부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필자의 이 을목은 월간 을목은 수다부목이다. 나의 두뇌요, 신경선이요, 생각이요, 나의 모든 진리, 진법 이 부분이 물에 떠 있다. 해수는 모든 만물이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12지지의 제일 끝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출렁이는 바다로 모여서 엄청난 지식의 창고를 형성을 시켰는데 귀숙진 무진이 공망이면서 이 진토는 수기의 창고이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 출렁이는 바다를 내 것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평생 가난한 사람이다. 오로지 사중병화 무토를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을목은 자식이 되는데 부목이 되어 있다. 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중 임수천은 이 을목 자체가 자식이 해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해수를 갖다가 좋아하지 못치니까 좋아를 해도 이 해수는 을목의 사지이고 부목이 돼서 물에 둥둥 떠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들이 모친하고 정이 단
백의 1도 없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처 또한 자기의 나타남이 해중 간목인데 이 간목의 나타남으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간목이 투간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 입장에서는 을목이 항상 못마땅하다. 서로 간에 못마땅한 관계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래도 철이 들었다, 이 해수가.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너가 죽는다. 내 자식이 죽어버린다. 내 자궁이 썩어버린다. 죽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조용하게 희생하고 떠나면 되겠다 해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떠났다. 그 이후에 이제 필자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한이 많았을 수밖에는 없다.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생이 그 군대 가서 죽었지만 죽은 그 동생은 무진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진백호로 와 있다. 무진백호로 와 있기 때문에 백호살의 흉액에 의해서 내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을 것이 이미 딱 정해져 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또, 또 하나의 동생. 그 동생은 무진으로 또한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이 동생은 진토 수기창고 재물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연락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고 다들 갖다가 필자를 못 보겠다고 안 보겠다고 다들 떠나버린 사람들인데 형제들도 사형제에서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가고 여자아이 하나와 남자아이 하나인데 둘 다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돼요. 평생 돈 벌고 먹고 살 연구는 안 하고 학문이랍시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주쟁이가 돼서 그것만 붙들어 잡고 그렇게 하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공부를 하고 인간으로 해서 어떻게 돈 벌어서 가정을 유지시킬 그것은 안 하고 하루 랜종일 이 명리만 붙들어 잡고 이게 하는 것들이 아마 그것도 못마땅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연락이 다 끊어져 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산 지가 꽤 오래되었다 그래요. 오로지 모든 형제들도 다 공망이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개별적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개별적 인연으로 왔고 개별적 인연으로 태어나서 이 우주 MVP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여기는 형제고 여기에서는 진중계수가 편재 아버지인데 진중계수는 나오지가 않았고 진중계수가 을목으로 투관이 됐다. 그리고 을목이 아버지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다 그래요. 이 아버지 역시 정묘년에 동생이 죽고 나서 바로 그 해 술병으로 하루에 대병짜리 하나씩을 술을 마시더라고. 그래서 술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해. 세 개의 해수가 도충하여 불러오는 사화가 조용신이고 사중병화가 정인으로 모칭이다. 이처럼 이러한 사주, 이것을 왜 이것을 기록을 했었냐면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죠. 왜 기록을 했냐면 이러한 사주를 도충인숙격이라 그런다 그래요. 세 개의 해수가 사화를 도충을 해오는 자행을 하면서 도충을 해오기 때문에 이것을 도충인수격이라고 그런다. 이러한 사주 종류를. 그래서 이 공망이 진사가 공망이 안 됐으면 훨씬 더욱더 좋아졌겠지만 이것이 공망이다 보니까 또는 장단점은 있겠죠. 하늘의 진리, 진법 이 부분만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무인수 명식에서 보충되어 온 글자나 협공된 글자, 합하의 기운으로 육친을 정하게 된다. 이 명식은 필자의 사주로 육친에서 무인수 일대를 알려주고자 이곳에 기록한 바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왜 종교지명이며 신비사상과 명리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진사공망에 남항사를 형성하였고 세 개의 해수에 원진 규문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도충되어 온 사화가 공망이므로 현상계가 아닌 형이상의 정신계, 영계, 귀신을 뜻하니 비어있는 허공 속에 젖을 먹고 자라 사중경금으로 귀신의 말을 하는 천혜고학객이다. 왜냐하면 진사공망이니 눈에는 보이는 글자이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일평생 진리를 찾아 헤매며 호구지책으로 사주가 되어 살지만 인간 세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주이다. 필자는 소년기에 종교에 광분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 이후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 신학을 공부하다가 꿈을 키우다 이제 정말 그 목사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 신학을 공부하며 꿈을 키우다 예수파라 사기치는 단체의 사악함에 질려 그것을 뛰쳐나왔고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것이 큰 문제였을 것이다. 그 후에 절에 들어가 불법과 침술, 한의, 대처의학 등을 공부하면서도 필자가 추구하는 진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절에서도 나왔다. 그 후 수많은 종교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되었으며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마음으로 피눈물에 밥을 말아 먹어가면서 스스로 산중기도 수행을 하며 자연이 진리이고 자연 속에 삼라만상이 들어있으며 하늘의 신불력과 화신불이 자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이르렀다. 임신대운 29세 정묘년 무진백보살과 귀문살 작동으로 군대 간 남동생 사망, 진중계수 일지해중임수 처성의 제물인데 물에 빠져서 또한 그 처의 동생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처는 그때 기독교에 있을 때 신학 공부할 때 그 성가대원이었었는데 성가대원으로 유치원 선생 그것을 노릇을 하다가 필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자식은 없었다 그래요. 아예 그 생각도 못했었고 그리고 거의 헤어진 상태로 절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부친 월간음록은 그때 정묘년에 술 마시고 사망했고 이 그 처의 남동생도 고등학교 2학년인가 되었었는데 동네 물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정말 접신물에 코 박는다고 물이 이 배꼽도 안 차는 그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그때 이제 절로 들어가기에 이제 이르렀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월간을목은 술 마시고 사망했고 사실 임신 대운에 필자가 사망하는 운으로 정묘년에 죽을 고비를 겪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자가 이 정묘년에 자칫 그때 죽었을 가능성도 많다. 그 사상의학 야간제 20봉이죠. 그거 잘못 먹고 사경을 헤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꿈에서 딱 보니까는 까만 관을 6명이 장정이 들고 나한테 어떻게 하오리까 딱 묻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얼마나 헤매였는지 몰라요. 머리가 정말 이 바늘을 하나 집어넣고 머릿속을 헤매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딱 일주일 만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죽는 그 임신 대운이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정묘년에 그래서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이 사상의학 체질을 잘못 그 판단한 그 한의원 그 사람한테 약을 잘못 먹고 머리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두통으로 사경을 헤매었었고 그때 정묘년 기월 무진일 부친이 사망하고 난 뒤에 두통이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마 부친이 대신 가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필자는 일평생 세상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은둔자 생활만을 해왔다. 그래서 53세 기사대운은 이제 기사대운이 딱 들어오니까 이 도충에 온 글자가 사라져버리고 이 자리 모친궁에 정상적으로 모친이 들어온 거죠, 이게. 그런데 세계에 의해서 맞아 죽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기사대운 도충되어 들어온 사화가 전실되는 운으로
세 개의 해수가 사화를 쟁탈을 한다. 그러므로 모친 사망하는 운기가 되는데 패한 판정을 받았고 계사년 가을 모친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어쩌면 필자가 계사년 이때 단명할 수도 또한 이렇게 있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나를 대신해서 가주셨고 어머니가 또 한번 대신해서 가주셨다.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가주셔서 무사했고 필자에 베푼 공덕이 있었다면 무사하게 넘어갈 것이고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났다면 천상명계 복규 명령이 될 것이니 너무나 혹독한 운기작용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하기 어려우며 꼭 피를 보고 간다. 모두 비우고 집착해서 해탈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닌가. 천간미급이 과다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한 많은 사주의 처덕은 과연 있을 것인가. 수다목구의 자식덕은 시주공망의 겁제가 되었고 형제의 덕은 있는가. 무늬만 형제일 뿐이다. 모두가 헛수고이고 헛되고 헛되다. 당주의 경우 병화와 간목이 있어야만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대운이 길하다고 무조건 발복하는 것이 아니다. 원국에 술, 미중 한 글자가 있고 무토가 있어야 화운에 발복할 수 있으며 겨울에 태어난 기토에게 진토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런 사주에 해수를 경록해 하면 오히려 대응하다. 더구나 공망이 된 시주와 사주 전체가 원진 기문으로 짜인 이러한 사주의 삶은 현상계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학문이므로 춥고 배고픈 시절만 보내게 될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오로지 형이상의 자연법밖에는 없으니까 그러하다. 그러면서도 무식상으로 써먹는 재주가 없으니 만사불성이고 오로지 깨달음에 글만 쓰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돈 버는 재주가 전무한 거짓팔자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마는 정말 어려웠던 이 시절, 아버지가 그래도 시골에서 정미수 하면서 요 갑술 대우는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한 상태 속에 이렇게 지내다가 개유, 임신, 대운 방방곡곡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한다, 수고한다, 도통한다, 종교 진립한다, 이것만 해왔다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물에 떠 있는 을목을 도저히 자식을 못 낳는 그러한 과정이었었는데, 이 미토대운이 딱 들어오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딱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공부도 끝나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끝난 거다 그래요. 모든 공부까지도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기사대운이 들어오니까 요 세 개의 해수에 완전한 전멸지경에 빠지고 진사라만까지 형성이 딱 돼버리니까 모든 가족관계 인연까지 싹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금년, 내년, 경자년까지 지나면 금년 기해년만 지나면 내년에는 경자년은 그래도 무사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묘 병인 대운이 들어오는데 이때가 진짜 참 나의 이제 써먹는 그러한 기운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 해수가 해묘 합을 하고 이 모든 기운이 정화를 통해서 전부 다 일간 기토한테 다 오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이 정화는 이 무토의 원화복로를 만나기 때문에 이 목기를 다 수렴을 해와서 순리적으로 해수생, 묘목, 묘목생, 정화, 정화생 비급으로 온다 이게.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 못 벌었던 아마 돈들도 좀 벌고 이름도 좀 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이 최고 마지막 인생에 그래서 꼼짝달싹 안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어요 요새는.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이러한 보충 민수격의 이러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대운의 흐름 또한 이렇게 해서 알고 계셔라. 그래서 얼핏 명리 잘못 배운 사람들은 아우 기사 대운에 이제 대운 정상적으로 왔고 경호 대운 기사 대운 왔으니까 큰 발복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전혀 아니다. 왕신 대노 현상이 발생이 돼 버리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가 잠잠해지는 그것이 이 무진대운부터 전체가 차분해진다 그래요. 이 출렁이는 거대 파도 해일이 발생하는 이 해수가
이 진토를 만나서 얌전해진다. 왜? 임수는, 해중 임수는 진을 만나면 진토가 자기 수고, 임묘지,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져 버리고 이 무토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